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오늘도 너무 춥습니다. 네. 야, 오늘도 우리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 입춘이 온 거 맞나요? 맞아요. 이미 지났는데 한 번 찾아온 동장군이 쉽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추위를 뚫고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 꽃이 만발하면 풍년이 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풍년화가 이 고개를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막 꽃망울을 터트린 풍년화가 만개해서 올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어느덧 봄은 어쩌면 우리 곁으로 올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이 끝나가는 겨울을 아쉬워하면서 즐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문자 키워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겨울 이래야 제맛.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겨울하면 역시 이 긴 겨울밤을 책임질 주전부리가 그렇죠. 떠오르는데요. 네. 저는 결국 올해 이 고구마 장수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뵌 분이 있다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겨울엔 역시 눈이 내려야 제맛이지 않을까 그럼요.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겨울은 춥죠. 네. 너무 추워서 올 겨울 정말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파도 지금이 겨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겨울의 참맛을 느끼고 계시는지 오늘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역시 겨울은 이래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얽힌 추억거리부터 먹을거리까지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무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얘들아 내일 또 오자. 새하얀 얼음 위로 색다른 추억이 피어나는 곳.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꽁꽁 놀이 축제가 열리는 무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겨울의 도시 무주. 적상산으로 가는 길목에 동장군이 선물한 장관이 피었습니다. 얼음벽에 시선을 빼앗겨 천천히 걷다 보면 한 산촌 마을이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꽁꽁놀이 축제 썰매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무슨 축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떠한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주군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사계절 마을로 가는 축제가 있어요. 저희 마을은 겨울 축제라 해서 초리 꽁꽁놀이 축제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썰매 많이 타보셨죠? 많이 타봤죠. 얼마나 재밌다고. 끝내주지 뭐. 저는 이제 예전에 기억나는 게 비료푸대 같은 거 좀 이렇게 타는 기억이 좀 그렇죠.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또 그런 짓도 해봤고 삐딱 같은 데서는 그냥 내려가 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은 요즘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가족이 와서 네. 오면 이제 뭐 그냥 스위가 타고 하나가 끝이고. 네. 그럼 뭐 진짜 축제 좋아요. 야, 재밌어요. 아니 이제 예. 뭐 어르신 말을 들어보니까 막 이 썰매가 너무 타고 싶어요. 막 갑자기. 커다란 논에 물을 대고 새벽까지 지키며 만든 썰매장과 재활용 나무판을 사용한 썰매.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한 축제인데요. 어린 시절 이야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썰매 추억. 오늘만큼은 응답하라 옛날이요. 5살 어린 소년으로 돌아가 얼음판을 달려봅니다. 재밌다! 썰매도 튼튼하고 일단 잘 나가요. 뒤로도 가잖아요. 뒤로도. 빙판 위에서 바람을 가르는 짜릿함. 1인용은 기본, 함께 타는 썰매에 칙칙 폭폭 기차 썰매까지. 태어나서 처음 썰매를 탄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신나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야, 이 또 빙판 위에 또 우사인 볼트인 줄 알았어요. 폰에서 자라서 많이 타봤습니다 이런 거. 또 그리고 엄마랑 이렇게 또 같이 타니까 더 재밌지 않아요? 엄마가 잘 태워주지. 엄마 힘이 세서 그래. 옛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빙판에서 타는 거는 이제 같이 끌면서 타니까 애들하고 이제 호흡도 맞추고 더 나은 것 같아요. 눈썰매장보다. 썰매 한번 탔다고 요동치는 배꼽시계. 이곳에서 살짝 달래볼까요? 연탄불 위에서 구워 먹는 군밤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군밤을 굉장히 잘 구우세요. 먹는 건 잘해요. 야, 거의 선수급이야, 선수급. 이거 어떻게 하면 잘 구울 수 있나요? 은근히 이제 이걸 좀 이따가 한다 싶으면 살짝 흔들어주시면 돼요. 김이 모락모락 추억도 모락모락 노릇하게 익은 밤을 바로 입에 넣으니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연탄불의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말로만 듣던 군밤을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할 만큼. 너무 재밌어요. 애들보다 제가 더 신났습니다. 얘들아 내일 또 오자. 군밤을 먹고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에서 날아오는 아이들. 초리마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 스릴 만점 와이어 줄타기입니다. 저도 이 와이어줄을 좀 타볼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60km 제한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쉽지만은 60km 미만으로 좀 제한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더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대신 제가 직접 와이어줄을 타보지 못하지만은 우리 친구가 타는 거 뒤에서 제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무서워요? 네. 정말 안 무서워요?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두려움은 하늘 위에 홀홀 날려버리고 무주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늘 나는 것 같아서 새가 된 느낌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슈퍼맨이 된 것 같았어요. 와이어는 양보했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사나이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맨손 송어 잡기 체험. 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빠른 송어. 이러다 다 놓치겠어요, 범준 씨. 손시려. 으아, 송어가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와. 추위에 정면으로 맞서며 송어 잡기에 도전장을 내민 참가자들. 잡힐 듯 말 듯 나 잡아봐라를 반복한 끝에 짜릿한 손맛을 본 이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데, 범준 씨는 오늘 안에 잡을 수나 있을는지 지켜보는 이장님도 애간장이 타는데요. 그때 기력이 떨어진 송어 한 마리 등장. 이야! 잡았다! 잡았습니다! 이야!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야! 아니 어떠셨어요? 와, 이게 손이 장난 아닌 게 지금 꽁꽁 얼었어, 꽁꽁. 아, 근데 이렇게 와 맨손으로 이 겨울에 이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와, 이만큼 이게 또 보람차고 네. 고기를 잡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야, 역시 우리 또 꽁꽁 놀이 축제 와가지고요. 저희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꽁꽁 얼었습니다. 네. 탱글탱글한 회로도 질기고 바삭담백한 구이로도 먹을 수 있는 송어에 꽁꽁 얼어버린 손을 녹여줄 이 구역의 특급 해결사라고요. 주황빛 속살을 자랑하는 송어의 유혹에 김범준 리포터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 송어가 살살 녹아요. 이 녹는 게 시원하게 녹는 듯한 그런 맛? 와, 최고입니다, 최고. 특히나도 제가 잡았기 때문에 그 맛은 2배가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드네요. 오호! 청정자연 무주에서 만나는 리얼 야생 체험기. 소나무 원두박 속에서 직접 피운 불씨로 몸을 따뜻하게 녹여봅니다. 몸만 녹이기엔 아쉬운 풍경. 타오르는 장작불 위로 군생활의 추억에도 불을 지펴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야생의 맛, 반합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추억을. 여러분들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서 무주 초리마을로 놀러 오세요. 추위야 물러가라. 따뜻한 추억이 살아있는 꽁꽁놀이 축제. 그 속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나누는 겨울 이야기. 이번 주말엔 겨울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무주 초리마을로 놀러오세요.
네, 마지막으로 얼음 썰매장에 간 게 언젠지 사실 기억에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이 썰매장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초리마을에서는 원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면 또 즐거운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주 초리마을에서 열리고 있는 꽁꽁 놀이 축제 이번 달 25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이제 곧 있으면 설 연휴잖아요. 네. 이 조카들 손잡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추억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겨울 이래야 제맛. 샵 1991번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역시 저는 겨울하면은 계속해서 주전부리가 생각이 나요. 그럼요. 겨울하면 주전부리가 제격인데요. 좀 전에 영상에서 봤던 이 뜨끈한 군밤도 너무 그립습니다. 또 겨울이니까 먹을 수 있고 겨울에 먹어야 제맛인 주전부리들 정말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길 가다가 추워서 이 어묵 하나랑 네. 이 뜨끈한 어묵 국물 먹고 나면은 배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몸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겨울철 제맛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겨울 어떻게 만끽하고 계시는지 또 이 겨울의 매력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저희가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지난주에 있었던 개기월식 네. 이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못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그때 그 우주쇼를 다시 한번 저희 생방송 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못 봤거든요. 35년 만에 찾아온 개기월식 지금 화면으로 저와 함께 보시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런데 밤하늘에 떠있던 달이 사라져버렸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건 직접 눈으로 봐야죠.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건데. 이 멋진 광경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면 정말 좋겠다. 35년 만에 찾아온 밤하늘의 우주쇼. 시민들의 관심도 밤하늘을 수놓을 만큼 아주 뜨거웠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진기한 풍경이었던 개기월식 현장 속으로 팔로우 미. (35년) 만에 펼쳐질 개기월식을 하루 앞두고 평소보다 분주해진 곳이 있다. 처음에 뜨는 게 사다리가 떠. 레귤루스라고 하는 별과 그리고 데네볼라라고 하는 각종 전문 용어들이 오가는 동아리방.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지역 학생들이 활동하는 아지트이기도 하다. 내일이 35년 만에 개기월식이 일어난 날이라서 저희가 보현산 천문과학관에서 행사가 있거든요.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 해는 밤이 되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달. 그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뜨는 보름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가려지는 현상을 개기월식이라고 부르는데 개기월식을 보다 더 잘 즐기기 위해 날씨 체크하는 꼼꼼함은 필수. 날씨가 지금 상태로는 구름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은 많은 큰 기대를 가지고 달을 보고 싶습니다. 월시가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설렘을 한가득 품고 장비 점검에 나선 학생들. 천체망원경 그 비주얼부터 남다른데 마주 카풀을 연상시키는 커다란 사이즈에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다. 천체망원경 같은 경우는 앞에 필터가 있으면은 태양 필터가 있으면 태양을 만족하는 거고요. 필터를 빼고 밤에 보면은 별 또는 달 같은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면 맨눈에 비해 100배 이상 잘 볼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의 기대와 설렘도 한껏 무르익어간다. 그토록 기다리던 개기월식이 펼쳐지는 날. 별 볼 일 많은 이곳에 북적북적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췄다. 많이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달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별과 달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 최대의 천문대가 우리 보현산 정상에 있습니다. 저마다의 명당 장소를 차지하고 나면 추운 날씨쯤이야 문제되질 않고. 좋은 거 같이 사랑하는 딸과 같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꿈 꿨거든요. 같은 시각 개기월식 관측 행사가 열리는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펼쳐질 우주쇼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슈퍼문, 블러드문, 블루문, 또 개기월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날이 35년 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국 아마추어 전문학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공개 관측회 지원을 하는 거죠. 다양한 천문 현상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관측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 그러나 날씨가 사람의 애를 달군다. 오늘 꼭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19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19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조금 시간이 많이 긴 것 같아요. 오늘 꼭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달이 뜬다고 해서 나왔는데 아직 달이 안 떠서 아쉬워요. 그래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들어도 신기하고 저렇게 들어도 신기한 우주의 세계. 이번 개기월식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는데. 평소에 보는 달보다도 크기는 약 14% 더 커 보이고 밝기는 약 30% 더 밝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이 슈퍼문입니다.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다가 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점점 가려져서 핏빛으로 보인다 해서 블러드문이라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보름달을 참 좋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보름달을 싫어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째 오는 보름달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2번째 왔으니까 배신자의 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배신자라는 그 영어 단어의 옛날 발음이 블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 블루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구름 속에 숨었던 달이 고개를 살짝 내밀었다. 저 달달달달. 이야, 대단하다. 35년 만에 아까 전혀 볼 수 없던 달이 그냥 저기. 이제 진짜 보여주는 거야. 그냥 복 받은 거야. 마생이 살면서 처음 보는 거야, 처음. 신이란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 교과서에서만 보던 장면을 실제로 보니 흥미로울 따름이다. 달이 점점 월식 때문에 점점 가려지고 있어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데요. 이 순간을 어찌 놓칠 수 있으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다른 모습의 달이 천공에 떠올랐다. 빨간색 보이지? 빨간색 보이지? 오, 정말 이럴 땐 얼른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야죠. 개기월식이 절정에 이르자 다양한 강연과 함께 실시간 중계도 이어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보인다. 그 모습을 잠시 감상해 볼까? 아이들 데리고 여기 직접 나와보니까 생생한 현장 학습이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멋지고 신기하고 재밌어요. 저희 가족이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고 파이팅 해야죠. 앞으로도 좀 더 달처럼 제 인생이 좀 더 빛났으면 좋겠고요. 꽃길만 긋게, 그리고 저 이쁜 애기 낳게 해주셔서 좀 빌었거든요. 달님 고마워. 19년 뒤에 다시 만나요. 한 편의 시이자 소설처럼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긴 개기월식. 신비롭고 아름다웠던 그날의 추억은 겨울밤의 낭만을 머금은 보름달만큼이나 언제나 우리 가슴 속에 환하게 비추고 있을 것이다. 네, 사실 저는 집에서 창문 너머로 이번 개기월식이 진행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또 느낌이 새로워요. 네, 저는 못 봐서 그런지 네. 영상이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앞으로 19년 남았다고 합니다. 그때 볼 개기월식은 또 어떤 모습일지, 네. 누구와 함께 보게 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이번에는 강원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전과 함께하는 태백산 등산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네, 그 전에 강원도 속초와 죽도 그리고 주문진에서 본 이 겨울바다의 풍경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겨울바다로 가자. 바다는 잘 있습니다. 오는 니 가는 니 저마다의 기억을 품은 채 넓은 가슴 그때 그대로 잘 있습니다. 동해바다는 사계절 내내 아름답습니다. 언제 또 누구와 와도 좋을 동해바다는 겨울이면 그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은 올해 첫 여행지는 바로 겨울 동해바다입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겨울 동해안 풍경 여행 함께 가보실까요?
막힘없이 펼쳐진 첫 번째 바다. 그 가운데선 정자. 둥글둥글 갯바위를 타고 넘는 파도는 가야금 소리. 연금정입니다. 물과 돌이 아득한 곳. 거친 파도 소리나 이렇게 또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도 힘든 점이 있는데 그래도 바다는 이제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도 힘든 일이 있고 해도 변함없이 살면은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좀 정신도 맑아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처에 있는 전망대에 오릅니다. 속초 8경 중 제1경이라 불리는 속초 등대 전망대. 이곳에서 바라본 비경은 어떤 이름일까요? 야, 여기 와서 보니까요. 설악산 경관은 물론이고요. 날이 좋으면은 저기 멀리 해안선 따라서 금강산 자락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와, 저는 여기 와보니까요. 왜 이곳이 속초 8경 중 그 첫 번째 비경으로 꼽히는지 확실히 알 것 같네요. 설악산 품에 안겨 동해바다를 원 없이 느낄 수 있는 곳. 등대는 자연과의 소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전망대인데요.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소나무, 대나무 숲, 정수리 뾰족. 목을 길게 뺀 죽도 전망대인데요. 사시사철 울창한 장죽이 강인해 죽도라 불리는 곳이죠. 여기는 해발 50여 미터 높이의 죽도입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계단이 끝날 무렵 눈앞은 시원한 청록의 비단 물결. 숲 아래의 보물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자연이 한상 푸짐하게 차려진 듯 그림 속에서 만났던 바닷가가 바로 이런 곳이었겠죠? 와, 제 고향 강릉에도 소나무가 정말 많은데요. 이곳의 소나무들도 아주 멋있습니다.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소나무들이 많아서 바다를 보는데 시야가 조금 가려져서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 전망대가 탁 트여 있는 게 바다를 한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눈도 시원하고요. 가슴도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수채화 물감 콕 찍어 살살살 풀어놨나요? 반짝반짝 겨울바다가 이런 색이었군요. 네, 이곳은 강원도 3대 미향으로 손꼽히는 양양의 남해항입니다. 양양에 놀러 오시면요, 한 번쯤 이곳에 꼭 들리셔야 된다고 해요. 양양에서 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해포구 남해항, 뒤척이는 항구가 아름다울 뿐입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남해항 전망대인데요. 과연 남해항에서 바라보는 겨울바다는 어떤 풍경일까요? 함께 가보실까요? 남해항의 명당 중의 명당, 바다 전망대입니다. 자연의 속살까지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 전망대 너머 세상과 그 아래 안쪽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졌죠. 와, 남해항 전망대에 올라오면요, 바닥이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바다를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바다는 겨울에 가야 제대로 보인다고. 버려진 듯 조용할 줄 알았던 동해의 물길은 때론 길길이 날뛸 정도죠. 양양바다는 서해바다나 남해보다 훨씬 거칠고 좀 웅장한 느낌이 들어서 늘 올 때마다 뭐 벅찬 감동을 안고 돌아갑니다. 다른 데는 좀 물이 잔잔한데 동해바다는 조금 더 파도도 좀 크고
바다가 좀 깊고 그러니까 더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나서야 제 모습으로 돌아왔을 뿐 이렇게 투명하게 훤히 뱃속까지 드러내 보여주죠. 벌써 오늘 여행의 마지막이네요. 네, 오늘 제가 속초와 양양을 들렀다가 다시 강릉에 왔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을 보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바다를 본 게 아니겠죠? 강릉에 와본 사람들 중에 주문진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문진항의 터줏대감,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주문진 등대에서 바라본 바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발 아래로 삶의 터전 낡은 기와집과 자연의 터전 바다가 파노라마. 동해안 겨울바다 보니까 어떠세요? 동해안 겨울바다 보니까 확 트이고 뭐지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에요. 네. 사실 제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문진 등대에 처음 와봐요. 아, 좀 기대되는데요. 백색 시멘트가 칠해진 외벽. 1918년 세워진 동해안 연안 최초의 등대는 주문진 앞바다를 오늘도 오롯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대에 올라서서 바다를 보니까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일출이나 일몰 때는 훨씬 더 환상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 벌써부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럽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바다 여행 등대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오고 싶으시죠? 올겨울 추억은 이곳 동해바다에서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한껏 기울어진 겨울 햇살이 미련 없이 스며드는 곳. 지난 계절의 찌꺼기를 모조리 쓸어낸 해안의 실루엣은 밀린 생각과 복잡한 감정을 들썩이는 파도에 실어보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 겨울바다는 오늘도 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아까 눈 보러 다녀서 춥긴 한데 여기 도전 정신과 호연지기를 배우기 위해 신년 산행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등산 교실을 통해 평소에 미리 기초 체력을 다진 주인공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용기와 희망을 다지는데요.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 오늘은 어문길 대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희망 원정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2010년도 도전!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한 청소년 희망 원정대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태백산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앙에 자리한 이곳엔 예로부터 하늘에 재를 올리던 천재단이 있고요. 바로 그 영험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새해 새가구를 다지는 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면서 새해 해맞이 명소로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연일 끊이지 않는 데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엔 설경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그러니 겨울 산행의 백미인 눈꽃 산행을 즐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요,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태백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주인공들이 아주 의미 있는 산행을 한다고 해서 함께 해보려고 왔는데요. 자, 이제 뒤에 보시면 벌써 몸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가서 몸풀기부터 해가지고요, 정산 등반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도전!
산행 전 몸을 푸는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너희만 힘들어진다 알겠지? 우리 여기에 안전장비 점검도 꼼꼼하게 이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도 이렇게 태백산을 또 찾아주셨네요. 네네네,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 명산인 또 기운이 상당히 좋은 네. 이 태백산을 영산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네, 그럼 오늘 이제 등반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네네.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목표는 저희 어몽글 대장과 함께는 강북구 청소년 희망 원정대에 네. 우리 강북구에 사는 중학교 2학년 네. 학생들로만 이제 구성된 우리 원정 대원들인데요. 네네. 거의 한 명의 나오자 없이 네. 천원 다 정상까지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이끌어가고 우리 학생들도 대원들도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로 벌써 6번째 태백산 산행을 즐기는데요. 올해 역시 희망과 용기를 얻는 신년 산행으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채운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참입니다. 어몽글 대장과 함께는 강북구 청소년 희망 원정대 우리 6개 대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열심히 산을 오르면서 갈고 닦았던 후연지기 강인한 정신력 체력을 이번 마지막 태백산에서 마음껏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태백산 정상에서 우리 만납시다. 도전 태백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한번 더 올라가서. 자, 드디어 산행이 시작됐는데요. 특히나 시시각각 변하는 겨울산의 기상. 다행히 눈비가 비켜간 덕에 산행하기엔 그리 나쁘지 않은 날씨입니다. 하고 계시는 분사 지원해 주시는 거. 태백산 오르면서 네. 좋은 기운도 받고 네. 또 이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이 정신력과 체력으로 앞으로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네. 자신의 꿈을 향해서 힘차게 도전하길 바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오늘 산행하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정상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물, 이온 음료, 스포츠 음료 다 사가지고. 1시간여의 산행 후에 10분간의 꿀맛 같은 휴식이 주어지고 어몽길 대장은 또 한 번 학생들의 컨디션과 안전장비를 점검하는데요. 힘들긴 한데 체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대장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이 트레킹을 시작할 때는 네. 너무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다고 했는데 제 마지막 이 태백산행에 와서 네. 정상에 갔는데도 네네. 선생님 이게 다예요? 더 올라갈 게 없어요? 애들이요? 이런 변화를 본 게 네. 굉장히 보람이 있고 네.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자, 태백산 도전! 네. 자, 이제 다시 발걸음을 재촉할 시간. 오늘 코스는 유일사와 천재단 그리고 단골광장으로 이어지는 8.5km 구간. 완전 노출되고 능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바람을 다 맞으면서 올라가요. 여기서부터는 귀도 시렵고 손도 시렵고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온에 최대한 신경 써야 돼. 이제 하나, 둘, 셋, 빵! 파이팅! 끝무리까지 다 찍으시는 거예요. 이제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점. 하지만 점점 더 가파른 길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이내 바람마저 한층 더 매서워집니다. 정상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쳐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각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학생들. 절대 이 열이 끊어지면 안 돼. 왜냐 지금부터 이제 가스가 껴가지고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들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대열이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알았죠? 파이팅! 파이팅! 하지만 오르고 또 오르면 그 어디든 못 오를까요? 1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청소년 희망 원정대의 노력을 보상받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태백산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드디어 산행 3시간 만에 태백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공.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고 또
또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꿈이 뭔데요? 저 여군이요. 여군? 어쩐지 씩씩하게 올라오는 게 아주 멋있었습니다. 부모님, 2018년에는 효도도 더 많이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많이 해서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MBC 시청자 모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이 태백산에 이 넘치는 신령스러운 이 기운을 받으시고 2018 무술년 황금계 소성치 건강, 행복, 행운이 용서 주듯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를 모아서 드립니다. 기기기 태백산 기 도전! 파이팅! 어문길대장과 청소년 희망 원정대 70명이 함께한 신년 산행. 2018 무술년을 맞아 새해 새 각오를 다진 의미 있고 멋진 도전이었습니다. 네, 사실 태백산은 그냥 오르기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눈길에 등반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의지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무엇보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잖아요. 네. 이 모두가 등산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 열정과 패기, 도전 정신 끝까지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망대에서 본 동해 바다의 모습이 참 새삼 더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다는 역시 겨울바다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는 이 바다를 보러 가곤 했었는데 이 직접 눈앞에서 보는 바다와 이 전망대에서 올라가서 보는 바다는 어떤 느낌일지 새삼 궁금하긴 해요. 한번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주변 전망대부터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산악 스포츠의 성지로 불리는 경북 청송으로 가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아이스 클라이밍부터 산악 자전거, 또 여름 폭포를 뚫고 즐기는 드라이 툴링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송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올해의 겨울 여행지 경북 청송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힘들 때 그 들숨이 배에 꽉 찼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그 느낌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것 같아요. 얼음 장벽을 극복하는 짜릿함, 험한 산지를 내달리는 시원함. 산악 스포츠 매니아들의 핫플레이스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총성 좋습니다.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산악 스포츠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곳이 있었으니 손에 땀을 주는 승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냉정과 열정 사이 시원 짜릿한 그 매력을 파헤치러 갑니다. 여름에도 얼음이 온다고 해서 이름도 얼음골인 이곳. 조만간 열리는 아이스 클라이밍 대회를 앞두고 빙벽이 철옹성처럼 우뚝 솟은 가운데 인근 아카데미엔 대회 준비에 한창인 선수들이 청송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 청송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연습하러까지 왔습니다. 대회 연습하기가 이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는 클라이머들을 위한 합숙훈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이곳을 찾은 선수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막바지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요. 주말도 반납한 채 청송을 찾은 터라 짐 풀어헤칠 틈도 없이 빙벽장으로 달려온 클라이머들. 이들에게 아이스 클라이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자일과 맨손으로 인공 외벽을 올라가는 운동인 반면에 아이스 클라이밍은 아이스엑스 바이라는 구조와 보통 일반인이 알고 있는 아이젠이 장착된 빙벽화가 있습니다. 그걸 신고 빙벽을 올라가는 운동이 아이스 클라이밍입니다. 그렇습니다. 클라이밍 장비를 이용해 빙벽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스포츠 경기가 바로 아이스 클라이밍이란 말씀. 한때는 유럽인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전 세계 마니아층이 두터운 레저 산악 스포츠라고요. 하지만 아직 아이스 클라이밍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터 경기 룰도 잠시 알아봐야겠죠. 아이스 클라이밍은 난이도 경기와 스피드 경기가 있습니다. 난이도 경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멀리 먼저 올라가느냐를 겨루는 경기이고 스피드 경기는 누가 빨리 먼저 올라가느냐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아이스 클라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주는 헬멧,
그리고 홀드라고 하죠. 이렇게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아이스 툴, 아이스 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락을 했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안전벨트, 그리고 IGN이 장착되어 있는 신발을 이용해야 등반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룰도 알았겠다. 본격 연습에 돌입할 선수들. 거침없이 빙벽부터 정복하고 보자는 심산인데요. 그 동작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젠으로 단단히 버팀목을 만든 뒤 아이스 바위를 이용해 치고 나가는 것이 포인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홀드의 방향성에 따라서 그걸 유지하면서 그 다음 홀드로 진행해야만 등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거듭되는 훈련의 연속. 동계 합숙을 할 때면 보통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야외 월에 머문다니 추위도 이겨낸 클라이머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노소를 가리지 않고 푹 빠져들게 하는 그 매력은 도대체 뭘까요? 올라갈 때 기분 너무 좋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너무 좋아요. 툴을 사용해서 등반을 하기 때문에 감촉이 틀립니다. 그걸 믿고 등반을 하는데 사실 좀 짜릿합니다.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이 등반을 합니다. 일단 추운 겨울에 집안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움직이면 뭐 활동성이나 이런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얼음 정상에 가서 보면 올라가는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이 있다 보니 아이스 클라이밍 마니아들이 전국구로 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대회 앞에선 훈련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클라이머들이 청송을 찾는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홀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여기 청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숙박 시설도 오면 이제 가족분들과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숙박도 하시고 주변에 또 뭐 계곡도 좋고 하니까 여행 삼아 겸사겸사 오셔도 뭐 괜찮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적응 훈련 장소로 손꼽히는 데다가 숙소와 야외 월이 인접해 있다는 것이 장점. 그러니 청송의 기운을 받은 선수들, 실전에서도 기량을 10분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정상만 보고 가겠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스 클라이밍 화이팅! 여기서 잠깐! 청송을 산악 스포츠의 1번지로 만든 지역은 아이스 클라이밍이지만 실제 청송에는 산악 스포츠를 즐길 곳이 무궁무진하다고요. 청송은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재될 만큼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자연 경관 속에서 산악 자전거, 드라이 툴링, 아이스 클라이밍 같은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를 즐기기 위해 매년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송은 산악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지를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산악 자전거, 일명 MTB는 평범하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묘미가 쏠쏠하고요. 드라이툴링은 여름철 폭포수를 거스르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데다가 험준한 자연지형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매력이죠. 그리고 계절마다 끊임없이 산악 스포츠 경기가 이어지고 있으니 산악인들이 경북 청송을 선택할 수밖에요. 과히 대한민국 산악 스포츠의 메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청송. 앞으로도 주목할 만하겠죠? 청송 얼음골에서는 매년 전국 단위 아이스클라이밍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는 2020년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계 20여 개국 최정상급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멋진 기량을 선보일 것입니다. 올해도 역시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와 월드컵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회 기간은 관광객들을 위해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도 제공하고 있으니 막바지 겨울 즐거움을 놓칠 수 없다면 당신의 선택은 경북 청송입니다. 산악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한 경북 청송. 이곳은 사계절 내내 후끈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남다른 성취감과 익스트림한 전율을 느끼고 싶다면 경북 청송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짜릿함과 얘기를 경험한다. 청송 산악 스포츠 기가기네! 네,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청송에서 이 자연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제 안에 잠재져 있던 이 도전 의식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면 저도 청송에 가서 네. 아이스 클라이밍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네, 멋진 도전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네, 저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뷰 문자 키워드 겨울 이래야 제맛이었습니다. 문자 받아봤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947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부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장작불에 밤을 구워 먹는 재미가 솔솔. 이래서 겨울이 참 좋다라고 보냈습니다. 아, 정말 사진만 봐도 겨울이 참 좋다. 그쵸? 그렇죠. 뭐 두말할 게 있겠습니까? 네.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었나 봐요. 이 밤을 굽는 것도 이렇게 예쁘게 하트 모양으로 돼 있는데 네. 보는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제 안쪽에 있는 하트가 그려지는 느낌입니다. 네. 사실은 좀 맛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부러워요. 지나가면 정말 군밤 굽는 향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때마다 사 먹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사실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요. 저희도 네. 소개를 하는데 계속 군침 나와서 힘듭니다. 저희 집에 가서 한번 구워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61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겨울 바다가 제맛. 신랑과 함께 유람선 타고 부산 겨울바다에 다녀왔는데 바다에서 만든 찬바람은 역시 상쾌합니다. 맞아요. 겨울바다. 바다는 겨울바다지라고 아까 말도 했는데 부산 여행을 저는 여름에는 한 번 다녀왔는데 사실 겨울엔 추워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이 의지를 다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좀 네. 전에 저희가 전망대에서 겨울바다를 바라본 것도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유람선을 직접 타면서 이 갈매기들이랑 친구도 맺고 네.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잖아요. 네. 이 느낌은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네, 직접 바다를 가야지만 저희도 이런 겨울 체험을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그렇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시간 나면 주말에 이 바다 한번 보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49님, 매서운 칼바람 맞으며 멋진 눈꽃도 실컷 볼 수 있는 겨울 산행이 겨울의 참맛이라고 보냈습니다. 아, 정말 저도 눈 올 때 등산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 언제죠? 정말 제가 중국의 황산을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힘든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힘듦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정말 설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아마 같은 네.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3449님과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긴 네. 한데 저는 좀 달랐어요. 저는 작년 네. 말에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는데 네. 저한테 겨울 산행은 힘드셨나요? 정말 다시는 올라가지 말아야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모쪼록 지난 이 연말에 이 안 좋았던 일이 있었으면 훌훌 네. 털고 내려오시는 발걸음 가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0님, 요즘 같은 한파에는 집이 최고죠. 따끈한 어묵탕 한 그릇이면 몸도 따뜻, 마음도 따뜻, 피로가 확 풀립니다. 야, 정말 보는 저희도 피로가 싹 풀리네요. 사실 집이 최고죠. 네. 뭐 겨울엔 추워야 제맛이라고는 하지만 추우면 밖에 나가기 싫거든요. 집에서 따뜻하게 있는 게 저는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회사 집이거든요. 조금 더 따뜻해지면 이제 바깥 활동 많이 해보셔야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네, 오늘은 따뜻한 어묵탕 먹으면서 생방송 뷰와 함께 해주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1님, 겨울이 가기 전 눈썰매 한 번은 꼭 타야죠. 지난달 눈 많이 내렸을 때 익산 모현 체육공원에서 아이들과 썰매 타고 왔어요. 아, 맞아요. 눈이 오면 아이들 꼭 썰매 타봐야 돼요. 참 눈이 오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아이들일 것 같아요. 어른이 되니까 눈이 오면 뭐 운전 걱정, 미끄러질까 걱정. 근데 아이들은 썰매 탈 신남, 설렘에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근래 이제 차를 구입을 네네. 했잖아요. 초보 운전자인데 이 아이들은 썰매를 운전하면서 마음껏 뛰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조금만 더 길어져서 마음껏 아이들이 좀 더 즐겼으면 좋겠네요. 네, 조금만 덜 추우면 너무 좋겠어요. 네, 이런 의미에서는 눈이 한 번 더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4님, 오랜만에 맛본 엄마표 묵은지 지짐. 추위로 꽁꽁 언 몸을 순식간에 녹여주네요. 겨울엔 역시 엄마표 집밥.
아, 문자만 보는데도 김치 향이 나지 않아요? 스튜디오에? 저는 김치 향도 나는데 약간 뭔가 광고 속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공부를 하거나 타지에 있다가 왔는데 네. 엄마의 지짐과 함께 엄마의 미소, 아. 맛있어? 이렇게 했을 때 맛있게 싹 먹어? 웃으면서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 느낌. 아, 네. 네, 올겨울 행복하게 부모님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 다 잘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어묵탕 사진도 받아봤는데요. 이 추운 겨울날이면 따뜻한 국물 요리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호로록 호로록 면발과 함께 즐기는 칼국수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쫄깃한 면발과 뜨거운 국물로 위로를 건네는 정겨운 음식, 바로 칼국수입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온몸을 따뜻하게 해줄 친숙하고 정겨운 음식, 특별한 칼국수의 세계로 떠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찬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음식은 칼국수. 썰렁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 사실 이렇게 추운 날에는요, 이 따끈따끈 국물에 호로록 그 면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칼국수를 맛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어우, 추워. 어우. 칼국수는 조선시대 요리서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해 방망이로 얇게 민 다음 칼로 가늘게 썰어서 만든다고 해서 칼국수. 우리에겐 그 어떤 음식보다 친숙한 음식이죠. 이곳은 충주의 한 유서 깊은 칼국수 전문점. 이 식당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의 칼국수가 아닌 특별한 재료로 만든 칼국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지금 반죽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그 밀가루 색깔이랑 좀 다른데요? 아, 저희는 밀가루가 아니고 메밀로 칼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메밀로요? 네. 아, 메밀로 만들면 또 뭐 좀 맛이 다르나요? 아무래도 칼국수보다 조금 더 소화나 이런 분들이 더 잘 되고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으시죠. 그렇습니다. 메밀은 성질이 서늘하여 찬 음식에 속하는데요. 메밀과 같이 서늘한 성질을 가진 음식은 체내에서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배변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집 메밀 칼국수는 면 뽑는 것부터 일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벌써 2대째 칼국수면을 뽑는 터라 실력이 예사롭지 않죠. 적게는 60인분에서 많게는 100인분 가까이 뽑고 있습니다. 메밀은 약 10kg에서 한 20kg 정도 하루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칼국수의 면만큼 중요한 게 바로 육수를 내는 일인데요. 다시마와 팥뿌리, 무말랭이와 노가리 등을 넣어 새벽부터 팔팔 끓여주고 그 육수에 면을 삶아줍니다.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면이 매일 달라요. 컨디션이, 상태가. 날씨 상태에 따라 면을 5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주는데요. 잘 삶은 메밀면 위에 준비된 육수를 부어주면 이 겨울 온몸을 녹여줄 메밀 칼국수 완성이요! 자, 드디어 메밀 칼국수 맛을 봅니다. 면이 입속으로 호로록 정말 잘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직접 칼국수를 만든 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사장님의 아버님도 함께 칼국수를 시식했는데요. 과연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먹었다. 땀을 정말 많이 흘리시네요. 개운해요. 땀이 쭉 흐르면서 아주. 이날은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요. 메밀 칼국수로 온몸을 녹이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아우, 또 먹고 싶어지네요. 일단 뭐 메밀이라는 특성도 있고 또 먹어보면 개운하고 따끈따끈. 이게 원래 겨울에 추울 때 먹어야 돼. 맛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자수와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녹이는 다정한 맛. 30년 전통의 충주 메밀 칼국수였습니다. 충주에 또 다른 이색 칼국수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이곳에 손님이 찾아와 칼국수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맛도 있고 그래서 먹으러 온답니다.
이 집이 손님들한테 사랑받는 비결은 뭘까요? 아니 보리싹으로도 칼국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일반 국수보다는 조금 더 끈기가 있고 보리싹에 낸 향이 조금 나고. 우리밀에 보리싹을 더해 이름하여 우리밀 보리싹 칼국수. 충주시가 당뇨 바이오 특화 도시 육성의 일환으로 개발한 당뇨 예방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해서 너무 오래 놔두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끈기가 적어져.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손반죽해야 되니까. 우리밀은 손이 많이 갑니다. 미리 만들어두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우리밀로 만든 보리싹 국수입니다. 이곳에서도 육수 만드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데요. 직접 재배한 우리 농산물을 넣어 육수를 내고요. 팔팔 끓은 육수에 우리밀 보리싹면을 넣어 삶아주면 이렇게 한 그릇에 보리싹 국수가 완성됩니다. 이야, 정말 먹음직스럽죠? 와 진짜 신기합니다. 세상에 우리밀 칼국수인데 또 우리밀 보리싹 칼국수. 아니 어떻게 해서 보리싹을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성인 당뇨병에 좋다고 그래갖고서는 보리싹 가루를 한번 넣어서 국수 면을 뽑아봤죠. 과연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100% 우리밀이에요, 이거는? 네, 우리밀입니다. 아, 우리밀 일단. 윤기가 짜르르르 흐르는 우리밀 칼국수 한 입.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김치 한 점 곁들이니 그야말로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뭔가 그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밀가루 그 맛이 진짜 강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맛이 전혀 안 나요. 구수하면서 예, 편할 겁니다. 와, 그러면 이번에는 보리싹 칼국수. 네. 색깔이 일단은 같은 우리밀로 만든 칼국수에 보리싹 가루를 첨가해 만든 우리밀 보리싹 국수. 평소 보리밥은 먹어봤지만 보리싹 칼국수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건데요. 진짜 쫀득쫀득해요. 예, 우리밀보다는 조금 쫀득쫀득하고 조금 그 보리싹의 향이 조금 날 겁니다. 맞습니다. 면을 먹었을 때 그 입안에서 면이 이게 안 씹혀요 잘. 근데 술술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 이곳 사장님은 수십 년간 농사만 짓던 전업 농사꾼이었습니다. 요즘은 찾기 힘든 밀농사를 꾸준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2011년 자신이 직접 생산한 우리밀을 이용한 칼국수집을 개업해 믿을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은 특별한 칼국수를 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당뇨에도 좋고요. 또 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보리싹 칼국수 이곳 충주에서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주를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요. 건강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밀 보리싹 칼국수 많이 많이 드세요. 따끈따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찬바람 부는 추운 겨울의 제격인 서민 음식입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한 속에 특별함이 담긴 칼국수 한 그릇 어떠신가요? 네, 음식 중에 가장 무서운 음식이 칼국수였군요. 덕분에 저도 스튜디오에 있는데 추워서 혼났습니다. 네, 오늘 소개된 칼국수를 보니까 이 면발의 탱글탱글함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는 내내 저도 한 젓가락 하고 싶어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게다가 단순한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메밀과 또 보리싹을 첨가해서 건강까지 생각한 칼국수 요리였는데요. 오늘 저녁 메뉴로도 칼국수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반죽 시작하셔야 저녁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겨울 이래야 제맛이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1590님, 6251님, 2154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 어느 곳에서든 이 어플을 통해서 이 도민들이 안전 위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바로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인데요. 도로나 보도블럭 파손 같은 교통 안전에서부터 담벽 붕괴 위험, 또 전기선 노출 같은 화재 위험, 또 학교 주변 불량식품에 이르는
생활 안전 위험까지 이 모두가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네,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험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건데요. 네, 안전에 대한 관심과 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 안전신문고 어플과 신고제를 만든 건데요. 이 어플을 통해서 전북이 좀 더 안전한 지역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